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비처럼 날아온 나비효과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시장의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반도체 이벤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GTC 2024를 시작으로 다음 주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벤트들로 반도체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인 엔비디아의 주가를 살펴볼게요. 네, 여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엔비디아의 내부 임원 2명이 수천억 원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와,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일어난 차트인데요. 무려 하루 만에 5.55%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시총이 172조 원이 증발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뉘었는데요. 먼저 마켓워치에서는 엔비디아 더 이상 월가가 선호하는 AI 주식이 아닐 수 있다. 이건 고점 시그널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는데요. 반대로 또 반대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1,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다음 주에 GTC 2024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서 뭔가 이벤트 기대감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AI 반도체에서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GTC에서 뭔가 특별한 그런 이벤트를 공개할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같이 급등을 합니다. 이날 우리 국내 대장주 흐름은 어땠을까요? 봤더니 엔비디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했고요. 또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어수선한 장이 보여지면서 뭔가의 하나의 이벤트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다음 주 예정된 GTC 2024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다음 주 반도체 이벤트가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3월 18일부터 3일 동안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열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지식 공유부터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하나의 협업 플랫폼이 된 건데요. 정말 많은 개발자들도 참여를 하고 굉장히 900개가 넘는 세션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을 언급할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에 차세대 GPU인 H200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B100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두 가지를 이번 GTC에서 언급하거나 공개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까? 그런 실적 전망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네, CXL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HBM, D램 측면에서는 밀렸죠. 그래서 CXL 차세대 메모리는 선점을 해보겠다라면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GTC에서 CXL을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CXL은 지금 삼성전자가 21년에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을 개발을 했고요. 또 업계 최초로 작년에 CXL 2.0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CXL이 일단 먼저 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정보가 점점 많아질수록 메모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죠. 깔때기 모양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 분명 병목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CXL이 될 텐데요.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려면 D램의 기술이 무한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삼성전자가 해내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조금 뒤처지고 있는 삼성전자 추월해 나갈 수 있는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은 HBM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무려 HBM3를
12단으로 쌓아 올린 걸 최초로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그거에 대한 양산 계획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HBM3E, 지금 반도체 3사에서 엄청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뒤로 어떤 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요, 이제 20일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분기를 잠시 프리뷰를 해보면 이 빨간색이 지금 매출인데요. 매출은 오히려 늘고 영업 손실은 확 줄어들었죠. 메모리 감산을 하면서 희소성이 생긴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론 반도체 얼마나 가격이 올랐을까 봤더니 디램은 전분기 대비 10% 올랐고 낸드는 무려 20%나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전후가 이 주가의 방향성을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나오죠. HBM 시장의 점유율, 과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HBM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로 가장 많고요. 그 뒤로 이렇게 삼성전자, 마이크론 순입니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이벤트 짚어볼게요. 이제 중국에서 같은 20일에 낸드 포럼이 진행됩니다. 미국의 이 낸드 플래시 관련된 그런 포럼 외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그런 이슈라고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론,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가 대거로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기조 연설에 나선 건데요. 왜 SK 하이닉스가 기조 연설을 하게 됐지?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낸드 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는 IT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중국의 IT 기업들이 낸드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한국 낸드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큰 비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지의 생산 라인 리스크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중국 내에 SK 하이닉스 공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시 공장에서는 디램 전체 생산량의 40%가 생산된다고 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다렌에서는 낸드의 30%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 미국 반도체 그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규제를 한 거죠.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생산량이 꽤나 많은데 새로운 장비를 넣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술 향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SK 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돼서 믿을만 하니까 검증된 기업들만이 이제 장비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 공장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생산을 계속 더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이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연설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봤더니 SK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있죠. 이걸 싹 없애고 이 두 개의 칩을 딱 붙여서 속도는 더 빠르고 또 물체는 더 작아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기술을 누가 먼저 빠르게 만들고 누가 먼저 상용화를 하는지가 앞으로 HBM 시장에서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까지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 낸드 포럼 이후에도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방향성은 지금 고점이다. 너무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우려가 나오는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로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가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반도체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금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갤럭시 S24에 AI가 탑재된다 해서 온디바이스 AI부터 HBM, CXL, 지금은 액침 렌가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최근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28년에 CXL 시장 규모
와, 예상되는 규모가 무려 120억 달러인데요. 하나로 2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규모가 예상되면서 관련주들이 벌써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네오셈 살펴볼게요. CXL 2.0 D램의 장비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또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XL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는 엑시콘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CXL 선점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CXL 2.0의 테스터까지를 개발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CXL 이슈가 나오자마자 빨간색 보이시죠?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CXL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섹터가 출연을 합니다.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일단 지금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그리고 발열을 잡아라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액침 냉각 이게 뭐야 생각하실 텐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요. 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처럼 바람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력이 사용되죠. 그래서 아예 액체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상황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량이 무려 7배나 더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체 전력 중에서도 40%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에어컨 같은 냉각 시스템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액침 냉각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의 젠슨 황이 다음에 제품군 버전은 액침 냉각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자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반도체 운명을 좌우할 한 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질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박철수 매니저님한테 네. 준비 많이 해오셨습니다. 질문을 해서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진짜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GTC에서 H200 그리고 네. B100까지도 또 출시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엔비디아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뉴스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GTC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는 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엔비디아가 주인공인 행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승 쪽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B100이라든지 H200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보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워낙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U가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 그럼 당연히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쪽에서 사실 오라클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안 그래도 오라클이랑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네. 오라클이랑 엔비디아랑 계약을 맺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공개 연설을 같이 공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또 보여줄 것 같아요. 기대감을 높이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가 지금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AMD라든지 여러 경쟁 업체들이 이제 HBM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GPU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목 자체가 엔비디아가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네. 좋은 혁신적인 내용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2020년도와 2022년도에도 연설을 통해서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엔비디아 GTC에서 좋은 반응을 좀 끌어가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가장 많이 지금 HBM을 제공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중국의 낸드 포럼에서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지금 근데 중국 메모리 시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대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숨통이 네. 트이면서. 네. 정말로 확장이 좀 확대가 될까요? 영향력. 일단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기조 연설을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왜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가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을 못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최종 사용 검증자 있잖아요.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미국이 이걸 승인해 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네를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허가한 장비들만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SK하이닉스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었고 공장들을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낸드 쪽이 사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 디램도 마찬가지지만 낸드 쪽도 가격이라든지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앞서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중국향 수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낸드 쪽이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수요가 실제로 지금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AI가 지금 열풍이 불고 수요가 늘면서 고용량, 그다음에 고속, 낸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최근에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AI가 적용된 IT 기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이 고속 낸드, 고용량 낸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실제로 진짜 주문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적기에 지금 기조 연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기조 연설을 인해서 또 주가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정말 날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은 한숨만 나와요. 네,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면서 CXL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 어떻게 CXL 발판을 삼아서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CXL은 아까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 HBM은 사실 메모리를 여러 번 쌓아가지고 용량을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고대역폭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CXL은 각각의 기기들을 링크를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확장성을 넓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물리적으로 디램이 갖고 있었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시화된 기술이 CXL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삼성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개발한 네.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많이 앞서 있는 상태고 이번에도 또 이제 GTC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을 이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CXL 관련된 기술을 역시나 가장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CXL 시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은 최고고 이제 샘플까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최근 단기적으로 갇혀 있는 이 횡보 흐름을 좀 깰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GTC에서 이 CXL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이게 HBM3E 12단짜리 이제 아까 네. 나와 있었는데 이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다 독점적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구조인데 네. 이번에 여기서 뭔가 확실한 3E에 대한 HBM3E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어떤 활용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이 실제적으로 시장을 많이 좀 뺏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가능성만 살짝 보여도 주가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거든요. 네. SK하이닉스와 비견되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소되면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쭉 너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네요. 쭉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한 번만 이제 트리거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길게 보면 어차피 시장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게 HBM 시장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 천천히 담아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각각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세 분은 두 개 중에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적금 드는 형식으로 좀 삼성전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네, 우리 MC님은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참 이게 이제 엄마냐 아빠냐 맞아요. 고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거는 SK 하이닉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감이 기대감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기대감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도 과감하게 지금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1등은 항상 불안해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불안하거든요. 그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네. 요번에 어떤 모멘텀을 좀 받아서 삼성전자에 배팅하는 게 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계속 들고 계세요. 네. 그럼 우리 철수 매니저님은요? 저는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 왜냐면 장단점이 극명하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황봉 MC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HBM 쪽에서 워낙 성장세가 가파른 게 SK 하이닉스 때문에 좋긴 하지만 또 많이 올랐다라는 또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고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가 워낙 또 안 좋았고 HBM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지만 사실 안 좋은 업황 속에서도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이쪽에서 또 잘 방어를 해줬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회복되고 있고 HBM 쪽도 이제 건드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회복이 분명히 될 거고 실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반반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럼 평균 수익률은 달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덜 간 거 산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아. 아니 나쁜 마음인데 네.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베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다 보고 싶다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네. 지금 어디에 주목해야 돼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거예요. 그 맞아요. 안에서도 좀 탑픽을 꼽아주시죠. 일단은 아까도 이제 GTC가 트리거가 되면은 네. SK 하이닉스가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앞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한미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TC 본더를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소재 쪽에서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장비 첨단 공정, 전공정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원익 IPS 예.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HBM만 너무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낙수효과 보겠죠. 그래서 너무 HBM만 보는 것보다는 좀 시야를 좀 넓혀서 기존 범용 제품들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시장이 또 후공정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우리 MC님은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세요? 질문 좋았습니다. 네. 오늘 2부에 저희가 별별 기업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답을 말할 거예요. 왜냐면 아. 제가 반도체에 후공정을 가져왔을까요? 전공정을 가져왔을까요? 2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수정 씨가 선택하는 게 보통 아무것도 이제 좀 지식이 없는 분이 그냥 찍는 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예. 수정 씨, 네. 삼성전자냐, 네. 하이닉스냐? 자, 지금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네. 아까 철수 매니저님이 말하신 것처럼 네. 반반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긴 한데 안전하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약간 삼성은 이제 제가 제 생각에 네. 제 개인 투자자로서 약간 주식의 고전 같은 느낌? 우와. 약간 그렇게 이렇게 막 변동성도 크지 않고 예. 이제 좀 잔잔하게 갈 수 있는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맞아요.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과감하게 SK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야. 개인적으로. 여기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다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쵸? 살짝 속을 뻔했어요. 예. 왜냐면은 삼성전자 잔잔하게 가니까 예.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저 SK 하이닉스 굉장히 위험을 좋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찐 고수가 여기 있어요. 제가 느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혜린 아나운서가 정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예,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는 2부에도 우문현답 함께 하셔야 되니까 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